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네 가지의 주제를 다룰 건데요. 첫 번째는 이제 가장 핵심인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에 대한 좀 자세한 기술들을 소개해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알리바바 광군제가 가장 크게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라이브 커머스입니다. 그래서 실시간 라이브 스트리밍을 비디오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딜레이 없이 전 세계의 가장 많은 사용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었는지를 소개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브레이크 타임을 잠시 갖고 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데이터베이스, 그 다음에 시큐리티 서비스를 소개해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말로 광군제, 인터내셔널 용어로 더블11 글로벌 페스티벌은 이제 매년 11월 10일에 알리바바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대규모 온라인 할인 행사입니다. 광군은 중국어로 솔로를 뜻하는데요. 이날은 독신절, 즉 솔로데이라고 불리는 2009년에 알리바바가 자회사인 타오바오몰을 통해서 이 독신자들을 위한 대대적인 할인 행사를 시작하면서 지금 현재는 중국 최대 쇼핑 페스티벌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미국 최대 쇼핑 시즌인 블랙 프라이보다 규모가 훨씬 더 크고요. 올해 광군제 기간 동안에는 거래액이 우리나라 돈으로 83조 원에 이른다고 하니 굉장히 어마어마한 수치죠. 그날 1초에 58만 3천 건에 이르는 주문이 생성되었고요. 8억 명이 넘는 소비자들이 온라인 쇼핑몰을 즐겼다고 합니다. 이 수많은 트래픽과 요청을 처리하는데 우리는 이제 코어 시스템의 80% 이상을 컨테이너로 운영을 하였고요. 100개가 넘는 알리바바 클라우드 네이티브 서비스들이 이 시스템에 대한 확장과 기술 혁신을 도왔습니다. 네, 2010년에 초당 1000개의 주문으로 시작해서 해가 지날수록 그 수치는 몇 배에서 현재와 비교하면 거의 수십만 배로 증가를 하였는데요. 2012년 티몰이 알리바바 클라우드의 자사 시스템을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점차적으로 클라우드 사용량을 늘리다가 2019년 결국 전체 100%의 코어 시스템을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운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또 2020년 올해에는 초당 58만 3천 건의 주문을 대규모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 컨테이너에서 동작하고 처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하루에 84조 원의 매출, 돈 액수로도 어마어마한 수치이지만 우리가 이 매출을 달성하는 데 처리된 시스템의 자원들과 그 기술들을 생각하면 IT에 종사하시는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트래픽과 요청들이 대규모로 문제없이 처리되어야 하는지가 가늠이 되실 것입니다. 알리바바가 더블11에 사용한 핵심 기술 4가지는 바로 서두에서 조금씩 언급이 계속되었던 대규모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 기반, 그리고 중국 내 5개의 세계에서 가장 친환경적인 알리바바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저희는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라고 불리우는데 항저우, 장베이, 우란차부시, 허위안, 난퉁 데이터 센터, 이 5개의 데이터 센터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이 데이터 센터는 그 평균 그린 데이터 관리 기준인 PUE라고 불리우는 이 표준 수치를 1.09 세계 최저로 줄임으로써 약 그 냉각 기술의 70% 이상의 에너지를 절약해서 그린 데이터 세계에서 가장 좋은 그린 데이터 센터로 명명되었습니다. 또 지능형 로봇을 통해서 클라우드 잠시만요. 네. 또 그리고 지능형 로봇을 통해서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운영 관리, 장애 시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또 필요한 부분을 교체하고 처리하는 부분을 하였고요. 또 알리바바 그룹의 글로벌 연구기관인 다모 아카데미와 수년간 협력해서 얻어낸 결과인 AI 번역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다양한 나라의 언어들로 번역해서 라이브 스트리밍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 AI 번역은 실시간으로 라이브 스트리밍의 내용을 번역하고 또 사람들의 다양한 액센트를 인식해서 약 214개의 국가의 언어를 번역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어 시스템의 80%가량을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각각을 자세하게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전체적으로 몇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어떤 서비스들이 어떤 분야에 사용되고 있는지를 도식화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크게 퍼블릭 클라우드, 그리고 하이브리드 형태, 그 다음에 앞사라 스택, 프라이빗 클라우드 형태인 앞사라 스택을 모두 코어 시스템에 적용을 하고 있고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컨테이너 레지스트리, 그리고 서비스 메시인, 이스티오의 관리형 버전인 ASM을 모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서버리스 형태인 SA,
서버리스 형태인 컨테이너 서버리스 서비스, 그다음에 SA, 그리고 AWS 람다와 같은 펑션 컴퓨트를 모두 사용을 하고 있고요. 데이터베이스와 빅데이터 처리, 그리고 실시간 데이터 처리, 머신러닝 분석을 위해서 폴라DB, RDS, 맥스컴퓨트, EMR, 파이, 플링크라고 하는 알리바바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분산 어플리케이션 아키텍처를 위해서 API 게이트웨이, MQ, 메시지 큐, 카프카, 그리고 마이크로 서비스를 위한 미들웨어인 EDAS와 MSE를 모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운영을 위해서 클라우드쉘, 이마스, 스프링 클라우드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모니터링과 장애 원인 분석, 그리고 분산 아키텍처의 가시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다음과 같은 자체 모니터링 서비스와 로그 서비스들을 사용을 하고 있고, 또 보안에는 호스트 서비스 보안인 시큐리티 센터를 적극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클라우드 네이티브라는 단어가 트렌드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대표적인 기술들, 컨테이너, 쿠버네티스, 서버리스 등을 실제 고객분들이 많이 도입하고 있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알리바바는 여러분들이 참고할 만한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베스트 프랙티스, 즉 모범 사례 중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리바바 클라우드 쿠버네티스와 베어메탈 인스턴스인 엑스드래곤 서버는 피크 타임 시 1시간 동안 100만 개의 컨테이너로 자동 확장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플링크, EMR, 맥스컴퓨트 등과 같은 빅데이터 처리 플랫폼은 하루에 약 1.7 엑사바이트의 데이터를 처리하고, 플링크는 초당 40억 개의 스트림 데이터를 컨숨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설명드릴 폴라DB라고 하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는 그 리드라이트 퍼포먼스가 작년에 비해서 약 50% 가까이 증가하였고요. 저희의 자체 올랩 엔진인 어널리틱 DB는 이번에 처음으로 코어 시나리오에 적용되면서 밀리세컨드 레벨의 데이터 처리 퍼포먼스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도식화한 그림에서 잠깐 언급이 되었던 EDAS 그리고 MSE 같은 서비스들은 이 수백만 개의 컨테이너를 배포해서 100억 개 이상의 QPS를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왔고, 특히 대규모의 서버리스 아키텍처를 코어 비즈니스에 적용하여 확장성을 10배 이상 높였고 비용도 획기적으로 절감하였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여러분들이 여러분 시스템의 도입을 검토해 볼 만한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의 핵심 가치는 바로 이 세 가지에 있습니다. 바로 R&D, O&M의 효율성 증가. 즉 여러분들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고 유지보수하는데 그 효율성이 평균적으로 20% 향상되었다는 점, 알리바바 광군제에서. 그리고 클라우드의 확장성과 유연한 가격 체계로 인해서 매년 처리하는 트랜잭션과 그 시스템의 규모는 커졌지만 오히려 그 처리를 위한 컴퓨팅 리소스 비용이 80% 감소하였다는 점입니다. 또 대규모의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하는데 100%의 효율성을 증가되었는데, 이렇게 확장성, 비용 효율성, 그리고 운영 및 개발 효율성이 바로 여러분들이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고려해야 되는 그 핵심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앞서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던 기술들 중 4가지를 꼽아서 자세하게 살펴볼 건데, 각 세션에서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 그리고 비디오, 클라우드 네이티브 데이터베이스, 그 다음에 광군제에서 핵심으로 사용이 되었던 핵심 시큐리티 서비스를 소개해 드릴 거고요. 사실 이 외에도 비용 절감을 위한 ECS 세이빙 플랜, 그리고 여러분들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도와드리는 알리바바의 리테일 솔루션 소개 등과 같은 원래는 굉장히 다양한 세션이 있습니다. 이 자세한 거는 알리바바 웨비나에서 비하인드 11, 비하인드 11.11을 검색하시면 나오는 비하인드 11 시리즈를 참고해 주시면 더 자세한 부분을 기술적으로 딥다이브하게 정보를 전달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 기술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테이너를 다루는 기술은 깊게 들어가면 이제 이스티오나 서비스 메시지, K네이티브, 아파치 두보, 스프링 클라우드, 그리고 로그 처리하는 부분, 모니터링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지만, 오늘은 서버리스, 그리고 AI 머신러닝 온 쿠버네티스,
다음 마지막으로 컨테이너 레지스트리, 이렇게 세 가지 꼭지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알리바바는 이 컨테이너 기술을 세 가지 환경에서 제공을 하는데, 가장 일반적인 퍼블릭 클라우드, 다음 CDN 노드의 컴퓨팅 자원을 사용하는 엣지 컴퓨팅의 엣지 컴퓨팅인 엣지 노드 서비스 ENS, 그리고 프라이빗 클라우드인 앞사라 스택, 이렇게 세 가지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쿠버네티스 클러스터가 포함하는 서비스는 인프라 리소스로 컴퓨트, 네트워크, 스토리지를 포함하고, 또 컴퓨팅은 일반 VM 타입인 ECS, 그리고 그 가상화 영역을 없앤 실제 실서버 베어메탈 타입인 일라스틱 베어메탈 서비스, 그리고 CPU가 아닌 타입으로는 GPU나 NPU, 그리고 FPGA 타입의 인스턴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서버리스 형태인 여러분들의 컨테이너를 손쉽게 운영하는 환경을 제공하는 서버리스 컨테이너 환경인 ECI도 제공이 되고 있고요. 네트워크의 경우에는 쿠버네티스에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리소스, 가령 인그레스나 서비스 등을 이제 구성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파드, 그 ECS 노드와 파드를 구성할 때 네트워크 부분을 플래넬이냐, 털웨이냐 등의 여러 가지 네트워크 옵션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클라우드 리소스인 VPC, ENI, SLAB, 로드 밸런서, DNS, RDMA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자동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쿠버네티스 자체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스토리지는 PV, PVC로 스토리지 볼륨을 구성할 때 필요에 따라서 일라스틱 블록 스토리지, 그 다음에 NAS의 퍼포먼스 강화 버전인 CPFS, OSS 등을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필요에 맞게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컨테이너 배포 이미지를 관리하는 ACR, 그리고 컨테이너 보안, 로깅, 모니터링 등의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고, 오토 스케일링을 걸 수 있고, 또 멀티 클라우드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로 형태로 리소스를 등록해서 하나로 중앙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 이스티오 K네이티브, 그리고 가벼운 VM으로 여러분들의 전용 커널을 가져가실 수 있는 샌드박스 컨테이너, 그리고 이스티오의 관리형 서비스인 서비스 메쉬인 ASM을 종합적으로 모두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서버리스는 서비스 레벨 중에 가장 최상위의 추상화 레벨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서버리스를 사용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더 이상 인프라나 비즈니스 코드 아랫단에 모든 유지 보수와 관리하는 부분들을 신경 쓰지 않고, 단순히 여러분들의 코드와 비즈니스 로직만 배포하면 자동으로 서버리스 단에서 운영이 되고, 또 트랜잭션 처리량에 따라서 자동으로 확장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유지 보수에 대한 공수를 굉장히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서비스보다 커버되는 서비스의 범위는 넓어지고 또 자동화도 증가되는 형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서버리스 서비스들은 이번 광군제에서 다수의 코어 서비스에서 그 역할을 톡톡히 해냈는데요. 알리페이, 딩톡 등과 같은 알리바바의 계열사의 코어 시스템에 이미 적용이 되고 있고, 또 웨이보와 같이 대규모의 기업 고객들이 이 서버리스를 적극적으로 채택해서 자사의 비즈니스 시스템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시나리오는 개발자들이 프론트엔드 풀스택의 서버리스를 사용을 하거나, 또는 SaaS 프로바이더, 가령 딩톡과 같은 메신저 서비스나 마이크로소프트의 팀즈와 같은 SaaS 서비스의 미니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이 서버리스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 이커머스와 같은 비즈니스 플랫폼에 아예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사례도 점차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게임 미디어 쪽에서도 비용 절감과 확장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온라인 에듀케이션, 실시간 오디오, 비디오, 트랜스코딩과 멀티 유저 화상 서비스에도 이 서버리스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공하는 서버리스 런타임 환경은 AWS 람다와 같은 서비스인 펑션 컴퓨트입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운영에 필요한 미들웨어, 어플리케이션 배포, CI/CD, 인프라, MSA 프레임워크를 추상화해서 파스 형태로 제공하는 서버리스 앱 엔진, 그리고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인스턴스 타입 중 쿠버네티스의 마스터 워커 노드의 인프라를 알리바바 쪽에서 관리해주는 서버리스 쿠버네티스, 그리고 쿠버네티스의 파드처럼 여러분들의 그 컨테이너 이미지를 자유롭게 배포하고 또 운영하는 환경을 제공하는
ECI라고 하는 환경, 이렇게 4가지의 서버리스 런타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펑션 컴퓨트와 서버리스의 워크로드의 워크플로우 파이프라인을 관리해주는 서버리스 워크플로우 서비스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펑션 컴퓨터의 아키텍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자가 펑션 컴퓨터에서 지원되는 언어로 코드를 작성하고 패키징해서 펑션 컴퓨터에 업로드하면 이 트리거를 사용자가 설정할 수도 있고 설정하지 않을 수도 있죠. 네, 예를 들어서 트리거를 설정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트리거 조건에 따라서 펑션을 작동시키고 자동적으로 필요한 페이지고 리소스들이 할당이 되면서 작업이 수행되는 형식입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의 운영 환경의 인프라가 24/7으로 풀 작동되는 것과 대비해서 이 펑션 컴퓨터는 펑션이 처리되는 시간에만 작동이 되기 때문에 보다 비용 효율적으로 여러분들의 비즈니스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아래처럼 간단하게 함수를 작성하고 version, runtime, handler, memory, trigger 등을 설정한 컨피그 파일을 함께 업로드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온라인 트래픽의 다양한 상황, 가령 트래픽이 몰리는 시간대나 환경에서는 100ms 레벨로 자동으로 처리 인프라가 확장되면서 여러분들의 로직이 정상적으로 문제없이 작동이 될 수 있도록 합니다. 또 기존에 여러분들이 인프라를 구축하고 오토스케일링 폴리시를 설정하고 리소스를 추가 할당하고 이런 작업들이 모두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이 운영에 대한 유지보수 작업에 대한 공수가 굉장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장점은 여러분들의 리소스 활용률을 100%로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리퀘스트에 따라서 과금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리소스가 실제로 사용되는 시간만 측정돼서 과금이 됩니다. 비용이 확실히 절감될 수 있겠죠. 알리바바가 4년 전에 비해 처리량은 굉장히 늘었지만 비용을 80% 이하까지 절감한 배경이 바로 이 서버리스에 있습니다. 펑션 컴퓨터에서 제공되는 기능과 서비스의 범위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먼저 런타임의 경우에는 파이썬, 노드.js, 자바, PHP 등 여기에는 표기되어 있지 않지만 굉장히 다양한 대부분의 언어 타입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스턴스 타입은 일반 일라스틱 인스턴스와 퍼포먼스 인스턴스가 제공이 됩니다. 일라스틱은 함수의 실행 시간이 900초, 15분, 그리고 퍼포먼스 인스턴스 타입은 더 높은 CPU 메모리 사양의 인스턴스들이 할당되면서 2시간까지 코드 실행 시간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또 서버리스를 도입하시기 전 많은 개발자분들이 하시는 고민이 이 리퀘스트를 처리하는 시간 동안만 인프라가 구동이 되면 코드를 내려받고 컨테이너 환경 시작하고 런타임 초기화 프로세스 끝마치고 유저 코드 초기화 작업 시작하고 실제로 구동되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 아니냐. 가령 내가 딥러닝을 돌리는 코드를 처리하는 환경이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딥러닝을 위해서 수 기가바이트에 이르는 모델 파일을 내려받고 코드를 실행하는 데는 굉장히 오래 걸릴 수가 있겠죠. 이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옵션이 바로 Reserved Instance입니다. Reserved Instance와 Pay-as-you-go 인스턴스를 함께 사용하면 이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콜드 스타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약 인스턴스를 필요하기 전에 미리 구동하고 필요 없을 시 릴리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업타임 시에만 과금되도록 설정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요에 맞게 비용 효율적으로 가져가실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의 워크로드를 균형에 맞게 맞출 수 있다는 점. 그 다음에 펑션 컴퓨트는 OSS, 메시지 큐, 데이터베이스, 로그 서비스, CDN, 타이머 등과 같이 알리바바 클라우드에서 제공되는 트리거를 그대로 사용해서 여러분들의 코드를 컨디션에 맞게 트리거링 시킬 수 있습니다. 또 API 게이트웨이가 연동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의 디버깅 가시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트레이싱 기능도 추가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어플리케이션 센터라는 그 탭에서는 노드.js, 자바, 그다음에 웹 어플리케이션, 고랭귀지 등과 같은 다양한 언어로 작성된 프레임워크 환경을 제공을 하고 또 스프링부트 등과 같이 다양한 프레임워크 등에서 작성된 템플릿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개발자들이 템플릿을 통해서 손쉽게 이제 개발 코드를 참고하여서 개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이 템플릿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또 개발자들이 편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그 VS 코드의 익스텐션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VS 코드 익스텐션을 통해서 바로 펑션 컴퓨터 환경에 코드를 배포하고 디버깅을 손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인터내셔널 콘솔에 추가된 기능이 바로 서버리스 워크플로우입니다. 이 서버리스 워크플로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펑션들을 도식화하여서 표현하고 그 흐름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왼쪽에서 제가 스크린 캡처 해놓은 화면처럼 왼쪽에는 제이슨 형태로 그 스텝을 정의하면 오른쪽에 그것을 DAG 형태로 흐름을 도식화할 수 있고 또는 반대로 DAG 형태로 흐름을 도식화하면 왼쪽에 자동으로 제이슨 형태로 그 템플릿이 작성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스크린샷과 같이 프리프로세스, 패러렐 프로세스, 웨이트, 컨디션과 같은 이런 다양한 초이스들을 여기서 정의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코드가 페일 되었을 때 리트라이 하는 재작업하는 처리도 여기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즉 서비스에 대한 오케스트레이션을 도와주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고 주 기능은 워크플로우 시각화, 프로세스 스테이트 관리, 긴 시간 동안 러닝되는 프로세스도 이 서버리스 워크플로우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아래 걸어둔 serverless-devs.com에 들어가시면 개발자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dev GUI 툴,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센터 등의 더 자세한 정보들을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서버리스 시나리오를 4가지를 가져와 보았습니다. 예전에는 기업에서 개발자들이 이미지를 리사이징 하는 등의 작은 부분을 서버리스로 도입해서 점차적으로 늘려나가는 식으로 도입을 하였지만 자수의 코어 시스템이나 이제는 아예 처음부터 우리는 전체 프로젝트를 위한 인프라를 서버리스로 하겠습니다 라고 결정을 하고 시작하는 프로젝트를 착수하는 고객사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웹 어플리케이션인데 이 웹 어플리케이션을 서버리스로 운영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바로 알리바바 자체도 이 웹 어플리케이션의 가장 큰 사례 중에 하나라고도 보실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의 웹 어플리케이션은 펑션 컴퓨터를 운영하고 이 CDN과 NAS를 펑션 컴퓨터와 연동을 합니다. 그리고 리드라이트에 대한 메타데이터는 데이터는 알리바바의 NoSQL 서비스인 테이블스토어에 보관하고 실행에 대한 모든 로깅은 로그어브를 통해서 로그 서비스에 보관해서 실시간으로 이 처리에 대한 쿼리나 모니터링, 분석 등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테이블 스토어가 데이터베이스로 나와 있지만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RDBMS나 알리바바의 그 RDS 같은 데이터베이스 파스 서비스도 충분히 연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실시간 데이터 처리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서버리스 워크플로우로 정의를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데이터 샤드 리스트를 펑션 컴퓨터로 가져오고 이 샤드 데이터를 패러럴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다수의 펑션 컴퓨터와 ECS 인스턴스 그리고 컨테이너 이미지가 이제 맵을 처리하는 거죠. 그리고 그 처리된 것을 다시 로그 서비스에 저장을 합니다. 다시 어카운트에 따라서 리듀스하는 작업을 다시 펑션 컴퓨터를 통해서 로그 서비스의 데이터를 가져와서 처리하고 다시 로그 서비스나 테이블 스토어에 넣을 수 있겠죠. 그렇게 계산서, 예를 들어 빌링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런 빌링 데이터가 이제 처리가 완료가 되면 다시 테이블 스토어에 기록해서 작업이 마무리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이 펑션 컴퓨터와 펑션 서버리스 워크플로우를 통해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AI, ML 잡을 펑션 컴퓨터로 돌리는 것입니다. 데이터는 NAS나 RDS, 테이블 스토어, 오브젝트 스토리지, OSS 등 다양한 스토리지 영역에서 저장되고 읽어와서 처리할 수 있고요. 다시 쓸 수 있습니다. 또 모든 실행 로그는 로그 서비스에 기록해서 추후 운영장에 필요한 로그 분석이나 또는 비즈니스 로그 분석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케이스는 비디오 트랜스코딩입니다. 사용자가 OSS에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비디오를 업로드하면 이 펑션 컴퓨터가 트리거링 되면서 서버리스 워크플로우에 따라서 작동될 수 있는데 여기 예시를 보시면 뒤에서 비디오 세션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앞사라 비디오 VOD 그 다음에 미디어 프로세싱 서비스들이 이 워크플로우에서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알리바바에서 제공되는 파이와 같은 머신러닝 AI 서비스와도 결합이 되어서 실시간 트랜스코딩이라든지 얼굴, 보이스 인식, 동영상
실시간 번역 등이 여기서 처리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처리된 비디오는 다시 CDN을 통해서 전 세계 사용자들에게 빠르게 배포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4가지 다양한 서비스, 이 4가지에 국한된 것만은 아니고 더 다양한 사례에서도 이 서버리스는 언제든지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AI ML on Kubernetes, 즉 광군절시 Natural Language Processing (NLP)라고 하는 작업들, 그리고 이미지 검색, 보이스 인식, 이미지 인식, 개인화 추천과 같은 다양한 AI ML 작업을 위해서 사용되는 기술입니다. 이것 또한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돌아가고 있는데, 사실 AI ML 잡을 쿠버네티스에 돌리기 위해서는 여기 보이시는 이 6가지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 그다음에 잡 스케줄러 최적화, 잡 타입, 요청에 따라 다양한 적합한 리소스를 배포해주는 GPU, FPGA 등과 같이 이런 다양한 유형 타입의 인스턴스로 자동으로 배포해주는 이런 리소스 매니지먼트에 대한 부분, 그리고 데이터를 빠르게 액세스하고 컴퓨팅 속도를 높이기 위한 분산 데이터 캐싱 메커니즘, 그리고 잡 리퀘스트 볼륨 양에 따라서 수직적으로 또는 수평적으로 노드를 증가시키는 오토 스케일링, 그 다음에 잡이 제대로 처리되고 있는지, 문제는 없는지, 그리고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이것을 빠르게 탐지하고 원인을 분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다양한 모니터링 시스템 등이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AI ML on Kubernetes 웨비나 편에서 소개가 되었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그 웨비나를 참고해 주시고, 저는 오늘 그중 몇 가지 기술들을 짚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쿠버플로우와 아레나를 통한 AI ML 라이프사이클 관리 부분입니다. 바로 그 머신러닝 잡의 라이프사이클 매니지먼트를 도와주는 오픈소스 플랫폼인 쿠버플로우라고 하는 플랫폼과 또 알리바바 자체 개발 솔루션인 아레나라는 부분을 소개해 드릴 건데, 아레나는 쿠버네티스에서 실행되는 AI 워크로드를 가속화하고 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의 삶을 더 쉽게 만들기 위해서 알리바바 쿠버네티스 팀이 쿠버플로우 커뮤니티에 공헌한 솔루션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가 여기 GitHub URL을 걸어놨으니 이 GitHub URL을 들어가셔서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몇 가지 샘플 커맨드를 가져와 봤는데요. 이 아레나를 사용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의 잡들이 분산 클러스터 환경에 배포돼서 실행될 때 여러분들의 밑단의 인프라를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이렇게 명령어 파라미터를 통해서 쉽게 배포하고 또 그 상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쿠버네티스를 운영하실 때 많이 사용하시는 쿠버CTL과 같은 명령어 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잠깐 예시를 살펴보면 분산 트레이닝 잡을 서브밋할 때 여기 이름, 워커 개수, 사용할 GPU 개수, 데이터 패스 같은 것들을 파라미터를 지정하고 이 MPI 잡 등을 쉽게 배포할 수 있습니다. 예시에는 MPI 잡이 나왔지만 텐서플로우, 파이터치, 카페 등 라이브러리와도 동일하게 이 아레나 명령어를 통해서 자동으로 연동돼서 배포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밑에 보시면 그 아레나 get 잡 네임을 통해서 내가 실행한 잡이 어느 인스턴스에 어느 노드에 얼마 동안 실행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아레나 탑, 아레나 로그 등과 같이 여러분들이 AI 머신러닝 잡을 돌리고 디버깅할 때 유용한 커맨드들이 있으니까 자세한 건 제가 아래 지금 여기 오른쪽 아래에 제가 링크 걸어놓은 이 웨비나 링크와 그리고 아레나 GitHub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AI ML의 라이프사이클 매니지먼트 솔루션인 아레나를 소개했지만 그 외에도 사실 여러 GPU를 하나의 디바이스에 메모리만 공유해서 자원 효율성을 높이는 GPU 쉐어링 솔루션 등과 같이 다양한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이 아레나를 잘 활용하고 있는 사례를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바로 중국 최대 SNS 플랫폼인 웨이보입니다. 명성에 걸맞게 10억 개가 넘는 실시간 샘플들을 처리하고 있고요. 또 1000만 개가 넘는 피처 엔지니어링 모델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알리바바의 아레나와 기타 다른 솔루션들을 또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여서 기존보다 2.4배 이상의 성능 증가를 경험을 하였고요.
또 알리바바 클라우드와 IDC를 함께 운영하는 하이브리드 형태의 클라우드 환경을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이미지 분류에 대한 AI 모델 트레이닝 가속화인데요. 성능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표를 가져왔습니다. 128만 개의 이미지를 1000개가 넘는 클래스로 분류하는 과정에서 64 GPU 노드를 사용해서 90%의 성능 향상 효과를 보았고, 이것은 오픈소스 텐서플로우와 비교해서 45% 이상 성능 향상 효과를 보았다라고 이제 결과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제가 구두로 설명드린 아레나, 잡 스케줄링, 오토 스케일링, GPU 쉐어링, GPU 모니터링 등과 같은 다양한 기능들을 이제 그림과 문구로 종합적으로 설명된 장표입니다. 어차피 이제 웨비나 끝나고 나면 이 자료가 공유가 될 것이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웨비나 끝나고 자료가 배포되면 이 부분을 자세하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마지막 키 테크놀로지인 컨테이너 레지스트리입니다. 컨테이너 기반으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배포할 때 컨테이너 이미지를 보관하고 관리해 줄 수 있는 저장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오픈소스 하버를 사용하시거나 들어보신 분들은 이 하버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서비스가 바로 컨테이너 레지스트리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리바바 클라우드의 컨테이너 레지스트리는 대규모의 글로벌 분산 컨테이너 배포 요구사항에 따라서 약 4가지의 핵심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사이닝된 이미지만 배포하여서 여러분들의 운영 클러스터 보안을 강화할 수 있는 시큐리티 파이프라인, 그리고 홍콩, 싱가포르, 일본, 런던 등과 같이 지리적으로 떨어진 위치에 이미지를 배포할 때 그 배포 퍼포먼스를 높일 수 있는 글로벌 디스트리뷰션 기능, 그 다음 대규모의 컨테이너 이미지 배포 시 다커 이미지 스냅샷을 통해서 대규모의 이미지를 빠른 시간에 배포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 그리고 중국, 일본 등과 같이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저장 공간들의 이미지들을 속도 이슈 없이 동기화하는 부분들, 이렇게 4가지가 있고요. 알리바바가 대규모의 컨테이너 환경을 토대로 코어 비즈니스를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필요했던 다양한 기술적인 요구사항들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이 컨테이너 레지스트리는 그 핵심 가치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CDN 라이브 스트리밍 VOD를 다루는 알리바바 클라우드의 비디오 솔루션입니다. 이번 세션까지 하고 쉬는 시간 가졌다가 다음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리바바가 광군제 시 매출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라이브 커머스입니다. 비디오 라이브를 통해서 제품을 홍보하고 또 그 기간 동안 구매한 구매자들에게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딜리버리 함으로써 고객들의 주의를 끄는 전략입니다. 우리는 1000만 레벨의 동시 접속자들이 라이브를 시청하고 그리고 이것을 밀리세컨드의 딜레이로 라이브 스트리밍을 전송을 하고 있습니다. 라이브 시청을 하셨던 분들은 생각보다 많은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들이 사용자와 이제 방송을 켜서 진행하는 진행자들 간 한 2-3초 정도의 딜레이로 인해서 이 채팅과 스트리밍의 싱크가 맞지 않아서 내가 뭔가를 보냈을 때 이제 방송 진행자가 몇 초 있다가 반응이 오고 하는 그런 상황들을 겪어보셨을 것입니다. 알리바바는 그 갭을 밀리세컨드 레벨로 줄임으로써 85%의 종단과 레이턴시를 줄이고 또 렉으로 인한 지연을 20% 줄였습니다. 또 UV와 GMV를 각각 4%, 5% 증가를 시켰습니다. 이 라이브 스트리밍 기술은 이커머스 라이브 브로드캐스트, 그다음에 에듀케이션, 온라인 에듀케이션, 온라인 교육 라이브, 그다음에 스포츠나 게임 라이브, 그다음에 실시간 경매 라이브, 방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요즘처럼 코로나 시대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화상회의나 온라인 실시간 소통 형태의 강의 서비스에도 이 라이브 스트리밍 기술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포츠 게임을 라이브로 방송하는데 예를 들어 딜레이가 있어서 실제 골이 들어갔을 때와 내가 골이 들어가는 것을 아는 시점이 다르다면 그 짜릿함과 재미가 굉장히 떨어지겠죠.
라이브 스트리밍의 트렌드는 지금처럼 사람들 간의 대면 미팅이나 오프라인 행사 등이 불가한 상황에서 최저의 지연 시간으로 최대한으로 실시간으로 라이브 브로드캐스트를 버퍼링 없이 원활하게 진행하는 것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몇 초의 딜레이를 허용하던 시대는 이제 밀리세컨드 레벨의 거의 실시간 소통이 가능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아직도 기존 기술로는 이런 트렌드를 쫓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라이브는 득점전 상황이지만 다른 사람들의 함성으로 득점 상황을 알게 되는 경우나 또는 이제 전자상거래 생방송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 중인데 시청자들의 요청을 앵커가 무시하는 경우, 사실 무시하는 거가 아니라 늦게 받아보게 되는 그런 경우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 우리는 이제 밀리세컨드, 즉 1000분의 1초 단위의 데이터 전송 네트워크로 인해서 이 방송에 참여하는 사람들 간의 딜레이를 거의 실시간으로 줄이는 밀리세컨드 라이브 방송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우리가 기존의 라이브 스트리밍 시 많이 사용되는 프로토콜인 RTMP는 평균 3초 이상의 딜레이를 허용을 하고요. HTTP, FLV도 마찬가지입니다. 3초 이상. 그 다음에 HLS는 5초에서 20초의 딜레이가 발생을 합니다. 평균적으로. 근데 이것은 모두 연결의 신뢰성을 중시하는 TCP 기반이라서 일정 부분의 딜레이는 발생할 수밖에 없는 기술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UDP를 기반으로 하는 실시간 형태인 웹 RTC 같은 경우에는 이 딜레이를 1초 단위로 줄여서 실시간으로 상호소통이 필요한 온라인 화상회의 솔루션이나 온라인 교육 플랫폼 솔루션 등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알리바바 비디오 솔루션에서 제공되는 세 가지 라이브 스트리밍 프로토콜 한번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기존의 RTMP와 FLV, HLS 등으로 스트리밍을 풀링하던 기존의 라이브는 3초 이상 딜레이가 발생이 되고요. 그에 비해서 알리바바가 제공하는 똑같이 앞사라 비디오 라이브에서 제공되는 RTS라고 하는 기술은 UDP를 기반으로 사용자 플레이어 엔드포인트 프로토콜을 웹 RTC를 사용함으로써 대규모 라이브 스트리밍 방송에서의 딜레이를 1초대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 RTS는 RTC와는 다릅니다. RTS 같은 경우에는 수천만 명의 동시에 시청할 수 있는 라이브 방송을 지원을 하는 이제 프로토콜이고요. 그에 비해서 웹 RTC는 뭐 소규모의 아니면 어느 정도 이제 규모가 있는 한도가 있는 사용자들 간 실시간 소통을 위해 줌 같은 실시간 소통을 위해서 많이 사용되는 기술이고요. RTC 같은 경우에는 양방향 소통이고 이것을 딜레이도 1초 이하로 떨어뜨릴 수 있는 반면에 이 RTS와 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실제 방송을 진행하는 사용자에서 이제 시청자들에게 원웨이로 진행되는 이제 디렉션이 원웨이로 진행되는 라이브 방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리바바가 제공하는 초저지연 레이턴시 라이브 방송 솔루션의 6가지 장점을 가져와 봤는데요. 첫 번째는 그 딜레이를 80%로 단축시켰다라는 점, 그리고 기존의 코드에 큰 변경 없이 기존의 푸시 스트림은 RTMP로 유지하고, 그리고 플레이어 SDK의 종단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ARTC / 이렇게 바꿔주면, 프로토콜만 바꿔주면 바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이렇게 뭐 크게 코드 변경이나 구성상의 변경 없이 바로 이제 엔드포인트만 변경해주면 되기 때문에 이관이 쉽다는 점. 그 다음에 또한 라이브 방송, 플레이백 녹화, 트랜스코딩, 뭐 보안 감사, 컨텐츠 차단, 멀티싱 등과 같이 다양한 기능을 이 앞사라 비디오에서 제공되는 기능을 통해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알리바바 글로벌 CDN 엣지 노드를 통해서 전 세계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라는 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더블11 광군제 시기에 대규모 라이브 커머스 품질로 그 고사양 품질이 이미 입증이 되었다는 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클라이언트 SDK를 통해서 사용자들이 쉽게 기존 코드와 연동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언어의 SDK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 이렇게 6가지가 되겠습니다. RTS가 어떻게 전체 링크의 딜레이를 감소시킬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비디오, 오디오를 라이브로 스트리밍 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진행자가 방송을 켜면 이제 코드를 획득하겠죠.
관련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인코딩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진행자로부터 first mile, 즉 업스트리밍 구간에서 발생되는 이제 지연 시간이 있고요. 이 스트리밍이 CDN을 통해서 배포되는 지연 시간이 또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클라우드 프로바이더의 네트워크에서 발생하는 지연 시간이겠죠. CDN 노드에서 시청자 사이의 라스트 마일 구간에서 발생되는 인터넷 지연 시간, 그리고 그것을 디코딩해서 실제 렌더링에서 보여주는데 수행되는 레이턴시까지, 이 모든 것을 합쳐서 기존의 이제 RTMP나 FLV 같은 경우에는 3초에서 5초가량의 딜레이가 발생을 하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알리바바는 이 중간 업다운까지의 구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그 구간을 최적화를 하였고, 그 다음에 CDN부터 디코딩까지 인터넷 프로토콜을 최적화하고 인터넷 환경에 따른 버퍼나 비트레이트의 유연한 적용 등을 이제 착안을 해서 전체 딜레이를 1초대로 줄였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존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고 뭐 엄청난 공수와 기술적 위험도가 따르는 마이그레이션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원활하게 기존에 있는 서비스와 이제 통합, 연동이 가능하다는 점이 이제 하나의 장점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방법은 이제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기존 라이브 방송 서비스에 이 RTS 스트리밍 도메인을 추가하고 두 가지 방법으로 스트리밍을 가져올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기존 방식, 두 번째는 이제 RTS 방식으로 가져오는 거죠. 이제 라이브 방송의 엔드포인트 변경이 필요 없고, 사용자 플레이어 엔드포인트가 이 URL 파라미터에 따라서 플레이어에 의해서 자동으로 식별돼서 이제 인터넷 환경에 따라서 이제 조절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고객은 비즈니스에 따라서 다른 네트워크 전송 프로토콜을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용 효율적이고 또 좀 더 유연한 그런 조합으로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두 가지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그리고 앞사라 비디오 라이브, 그다음에 CDN 기술 등을 소개를 해드렸고요. 여기서 잠깐 브레이크 타임을 갖겠습니다. 5분 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5분 뒤에는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데이터베이스와 이제 알리바바 클라우드 보안 제품에 대해서 소개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3개의 세션에서는 알리바바 광군제, 그리고 클라우드 네이티브, 그리고 라이브 커머스의 핵심 기술인 라이브 스트리밍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광군제 하루에 우리가 경험한 수치들은 이제 다음과 같이 어마어마한 규모라는 것을 첫 번째 세션에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매출은 금년 84조 원에 이르는 매출을 탄생을 시켰죠, 결국. 이것은 아마존의 프라임데이보다 7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결국 세계 최대 규모이죠. 우리는 이제 그날 피크타임 시 초당 58만 3천 건의 주문이 생성이 되었고요. 이것을 DB 트랜잭션으로 생각하면 하나의 주문당 평균적으로 100개의 트랜잭션이 수행된다는 가정하에 초당 58만 곱하기 100의 트랜잭션을 처리해야 됐고, 또 평균적으로 트랜잭션에서는 10개의 쿼리가 수행된다는 것을 가정하에 이제 초당 수억에 이르는 쿼리가 DB에서 수행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모니터링 그래프를 보면 이게 2018년도 모니터링 그래프인데, 광군제 당시 11월 11일 자정 때 갑자기 기존보다 약 122배에 달하는 데이터베이스 워크로드가 증가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걸 파도로 비교를 하면 잔잔했던 이제 평균 파도 높이에 약 122배에 달하는 파도가 갑자기 덮친다고 생각을 하면 얼마나 대규모의 요청이 급습했는지를 가늠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도 동일한 영향을 받게 되겠죠. 재미로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 롯데타워가 123층이거든요. 그러니까 롯데타워를 집어삼킬 만한 쓰나미가 갑자기 닥쳤다라는 현실에서는 그런 비슷한 효과를 시스템에서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TPS가 순간적으로 증가한 것에 비해 응답 시간은 상당히 안정적인 것을 그래프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대규모의 이커머스 트랜잭션 프로세싱을 어떻게 수행을 하였는지 그 방법을 이 논문에 담아서 발표를 하였는데요. 그 자세한 사항을 링크를 걸어두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03년부터 2020년까지 알리바바가 걸어온 데이터베이스 기술 진화의 연역을 살펴보면 2003년에서 4년은 우리가 싱글 MySQL 엔진으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2005년이 되었고 더 이상 싱글 인스턴스로 증가하는 트래픽을 처리하지 못하자 알리바바는 IOE 아키텍처를 도입을 합니다. IOE가 의미하는 것은 네, 지금 스트리밍이 잠깐 끊겼었습니다. IOE가 의미하는 것은 IBM 서버의 오라클 엔진, 그다음에 EMC 스토리지, 이 최강 조합이죠. 어떻게 보면 2005년에서 2009년까지의 사이 트래픽을 이 IOE 아키텍처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매년 중국의 IT 산업과 스마트폰 보급, 그리고 인터넷 보급률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서 알리바바 플랫폼에서 처리되는 트래픽 볼륨은 이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계속해서 커져만 갔습니다. 2010년부터 알리바바는 MySQL의 강화 버전인 알리SQL을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사용을 하였고, 현재 알리바바 클라우드 폴라디비 X, 예전에는 DRDS로 불리우던 데이터베이스 분산 처리 엔진, 샤딩 솔루션을 사용해서 데이터 워크로드를 다중 노드에 분산 저장해서 동시성을 다중 노드에 분산하는 방법으로 대규모의 트래픽을 처리를 하였습니다. 이 높은 동시성을 충족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 이제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었죠. 그리고 처음에는 30km 정도를 두고 두 개의 도시에서 액티브 형태로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다가 점차 도시를 증가시켜서 수백 킬로미터, 1500km 이상의 3개, 4개, 5개 도시들의 데이터베이스를 액티브로 돌리고 수분안에 페일오버하는 방법으로 운영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멀티 유닛 간 데이터 복제는 알리바바 클라우드의 CDC 솔루션인 DTS, 데이터 트랜스미션 서비스라고 하는 DTS의 양방향 싱크 기능을 통해서 밀리세컨 레벨의 복제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2006년부터 시작되었던 오라클 마이그레이션 프로젝트는 2013년 마지막 오라클 서버를 철수하면서 완전한 오라클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하였습니다. 2006년부터 2008년은 중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리전으로 서비스를 확대해서 운영을 하였고, 컴퓨트 스토리지를 분리하는 모델인 폴라디비, 즉 알리바바 소유의 자체 데이터베이스를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최근 2년 동안은 코어 비즈니스의 이 데이터베이스를 모두 퍼블릭 클라우드 위에서 운영되도록 이관을 완료를 하였고요.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알리바바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데이터베이스는 지금 알리바바가 현재 2020년 광군제에서 코어 비즈니스, 피크타임의 코어 비즈니스의 데이터베이스 트랜잭션을 처리하는 데 사용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입니다. 우리는 항상 클라우드 서비스를 출시하기 전에 알리바바 자체 계열사 시스템에 먼저 적용하고 그 성능과 안정성이 어느 정도 입증이 되고 난 후에 공식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로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도는 첫 출시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는 알리바바의 타오버, 티몰 등에서 사용되는 동일한 클라우드, 동일한 제품,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해서 입증한 기술들을 여러분들께도 공유를 해드리는 거죠. 많은 분들이 서비스를 도입하기 전에 레퍼런스 또는 타사의 도입 사례를 궁금해 하시는데, 바로 알리바바의 이 수많은 계열사 중 한 군데 또는 여러 군데가 바로 여러분들이 찾으시는 그 레퍼런스가 되겠습니다. 알리바바가 자체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또 여러분들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게 이제 OLTP, 올랩, NoSQL 영역으로 나뉘는데,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의 이코시스템을 담당하는 툴이나 유틸리티 부분으로 이제 크게 4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OLTP로는 컴퓨터 스토리지 분리 아키텍처를 통해서 그 성능과 확장성을 높인 폴라디비 시리즈, 다음에 폴라디비 시리즈는 MySQL, PostgreSQL, 다음에 오라클 3가지의 버전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사용하던 기술과 100% 호환됩니다. 또한 MySQL, PostgreSQL, MSSQL, MariaDB 등과 같이 오픈소스나 상용 DB의 관리형 서비스인 RDS를 제공을 하고요. 올랩 엔진으로는 PostgreSQL 그린플럼 기반의 알리바바 자체 최적화 MPP 엔진인
어널리틱 DB가 또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 또한 MySQL과 PostgreSQL 데이터베이스 엔진 이코시스템과 100% 호환이 됩니다. 또한 서버레스 형태로 인터랙티브 쿼리를 수행할 수 있는 스파크 스트리밍이나 프레스토어 등과 연동해서 데이터를 쿼리할 수 있는 DLA라고 하는 솔루션이 있고요. 오픈소스 컬럼 오리엔티드 DBMS인 클릭하우스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NoSQL 영역은 그래프 데이터베이스, 타임 시리즈 데이터베이스, 그다음에 HBase의 알리바바 자체 최적화 엔진인 린덤, 그다음에 몽고DB의 매니지드 서비스, 몽고DB 관리형 서비스, 레디스의 관리형 서비스, 카산드라의 관리형 서비스를 모두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알리바바가 이 높은 피크 타임 시의 높은 컨커런시를 처리하기 위한 핵심 시스템으로 사용되는 HBase 린돔에 대해서도 제가 오늘 소개를 해드릴 것입니다. 알리바바 클라우드 네이티브 데이터베이스들은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한다면 반드시 갖춰야 될 또는 갖추면 여러분들의 비즈니스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이 6가지의 요구사항들을 모두 충족합니다. 첫 번째 아웃 오브 박스, 두 번째 어토노미, 자동화된 운영,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일라스틱 앤 플렉시블, 확장성과 유연성, 그다음에 오픈, 컴패티블, 호환 가능한, 그다음에 고가용성, 마지막으로 보안입니다. 그중 핵심 서비스에 사용되는 4가지의 DB 타입을 소개해 드릴 건데 첫 번째가 폴라DB, 두 번째가 어널리틱 DB, 세 번째가 HBase 린덤, 그다음 네 번째는 DTS입니다. 폴라DB는 MySQL, PostgreSQL과 100% 호환이 되고 오라클과는 95% 이상 호환되는 DB 엔진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컴퓨터와 스토리지를 분리해서 운영하는 Shared Everything 구조를 채택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요구사항에 맞게 데이터베이스 노드와 스토리지를 자동 확장하거나 또는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확장성 때문에 피크 시간 전에 미리 충분한 노드를 할당하고 필요 없이 릴리즈를 할 수 있어서 여러분들의 서비스를 굉장히 비용 효율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중국에서 2억 명 이상의 학생들에게 온라인 강의를 제공하는 중국 최대 온라인 강의 서비스 업체는 그들의 코어 비즈니스에 폴라DB를 사용해서 70%의 비용 절감 효과를 경험하였습니다. 프라이머리와 리드온리 노드는 평소에는 16코어, 128GB 메모리에서 작동이 되었고 피크 타임 시에는 60코어 470GB 메모리로 작동이 되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이 스케일 인아웃은 5분 내로 또 스케일 업다운은 15분 내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확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매일 방문자 수가 50만 명에 육박하는 운세게임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또한 폴라DB를 도입을 하였는데 이를 통해서 80%의 비용 절감 효과를 보았습니다. 여기도 2개의 8코어 노드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운영을 하다가 피크타임 시에는 11개의 32코어짜리 노드로 확장을 해서 운영을 하는 그런 유연한 구조를 가져가시고 있습니다. 또 이 모든 것을 30분 안에 모든 것을 처리해서 20배가 넘는 퍼포먼스 향상 효과를 보았습니다. 마지막은 게임인데 중국 최대 매출을 기록하는 중국의 모바일 게임 업체는 그들의 게임 DB에 폴라DB를 사용해서 기존 MySQL을 마이그레이션 봉수 없이 100% 호환되는 폴라DB MySQL로 이관을 하였고 이로 인해서 속도는 3배 그리고 100만 명의 동시 접속자를 24/7으로 안정적으로 처리하면서 자사의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올랩 엔진인 어널리틱 DB입니다. 더블11 광군제 시 타오바오 티몰에 수백만 명의 판매자들이 자사의 제품을 등록하고 셀링을 하는데 이 판매자들이 각자 수많은 구매자들을 보유를 하고 있겠죠. 그리고 이 수많은 구매자들은 동일 플랫폼을 사용해서 구매를 할 것입니다. 여기서 한 명의 판매자가 이 플랫폼에 애드오 쿼리를 실행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가령 빠르고 신속하게 광고나 프로모션을 데이터를 기반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고객 세그멘테이션 분석을 이 광군제 기간 동안 실시간으로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 명의 판매자가 수행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수백만 명의 판매자가 동시다발적으로 해당 애드오 쿼리를 수행한다라고 생각하면 엄청난 동시성, 동시접속 컨커런시가 이루어지겠죠. 이것을 처리하는 핵심 데이터베이스 엔진이 바로 어널리틱 DB입니다.
이 어널리티DB는 배치 데이터나 스트리밍 메시지 데이터들을 모두 처리할 수 있고요. 실시간으로 로드해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실시간 데이터도 얼마든지 ADB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용 사례로는 이제 2PB의 데이터, 10개가 넘는 어플리케이션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어널리티DB에 200개가 넘는 노드를 사용한 케이스입니다. 이로 인해서 기존보다 3배에서 10배 이상 퍼포먼스 향상 효과를 체험하였고, 기존에는 이제 T+1, 1일 단위의 배치에서 지금은 이제 이 어널리티DB를 사용해서 수분은으로 거의 실시간 분석이 가능한 형태로 진화를 하였습니다. 특히 어널리티DB PostgreSQL은 한국의 탑 화장품 셀링 업체인 A사가 자사의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도입을 해서 기존 타 클라우드 올랩 엔진보다 30% 이상 성능 향상, 그리고 50% 비용 절감 효과를 보았습니다. 2020년도 얼마 전에 도입을 하셨고, 제가 마이그레이션 POC부터 벤치마킹까지 직접 지원을 해서 이 성능을 직접 검증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HBase의 관리형 버전인 린덤입니다. 알리바바가 수억 QPS 그리고 높은 컨커런시가 필요한 W11 코어 시스템에 활용되는 서비스인데, 이것은 이 HBase를 자사의 결제 시스템에 활용한 금융 서비스 제공업체 사례를 한번 가져와 보았습니다. 실시간 또는 배치 ETL을 통해서 업로드된 트랜잭션 데이터들은 이 린덤을 통해서 대규모로 처리돼서 대규모 트랜잭션과 리스크 컨트롤 레코드를 실시간으로 처리하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DTS입니다. DTS는 알리바바의 CDC 솔루션 중에 하나인데, 이 데이터를 단방향 그리고 양방향으로 복제해주는 CDC 솔루션입니다. 알리바바는 글로벌 데이터베이스 동기화에 이 DTS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DTS는 알리바바 한국 고객도 이미 본 시스템을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사례가 굉장히 많지만, 제가 가져온 사례는 세계 탑 온라인 강의 플랫폼이 AWS에서 알리바바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 시 이 DTS를 통해서 실시간 동기화를 처리한 사례입니다. 그들은 이제 다운타임 없이 원활한 마이그레이션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이슈 없는 실시간 동기화 처리하는 것을 원했고, 그들이 사용한 것은 DTS의 양방향 복제입니다. 운영의 안정화를 위해서 장기간 동안 양방향 동기화를 걸어놓고 2개의 환경에서 어플리케이션을 동시에 운영을 하였고, 마찬가지로 DB 컷오버 하셨던 분들은 이 절차에 익숙하시겠지만 DR 스위치 오버, DR 리허설, DR 링크 생성 관리, DR 전략, 그리고 데이터 정합성 검증, 복구 작업들을 수행하면서 이 DAS, DAS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 관리, 퍼포먼스 튜닝 자동화 서비스도 함께 사용을 하여서 운영 환경에 도입을 하였습니다. DB 섹션의 마지막 부분인 오라클 마이그레이션 부분입니다. 앞서 잠깐 언급하였지만 알리바바는 한동안 IBM, 오라클, EMC 이 세 아키텍처로 자사 시스템을 운영한 바 있는데, 이 오라클 마이그레이션 프로젝트는 2006년에 시작해서 2007년에서 9년까지 아키텍처 리라이트 과정을 거쳐서 2013년 마지막 오라클 머신 작동을 중지시킴으로써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오라클에서 다른 클라우드 또는 다른 데이터베이스 엔진으로의 마이그레이션을 고려하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의 경험과 그리고 마이그레이션 기술들을 서비스로 만들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오라클 마이그레이션은 많은 부분에서 기술적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대부분 고객들이 꺼려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값비싼 오라클 라이센스 비용으로 인해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고객들도 많죠. 우리는 이런 고객분들의 고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객분들의 아키텍처, 비즈니스 아키텍처를 파악하고 또 기술적 위험도를 평가하는 디스커버리 단계, 다음 마이그레이션을 위한 어플리케이션 분석 및 변환을 위한 설계, 개발 단계,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어플리케이션 컷오버, 서비스 마이그레이션을 위한 디플로이먼트 3가지 단계로 나누어서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다루는 웨비나가 아니기 때문에 간략히 소개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라클 마이그레이션에 사용되는 핵심 서비스 중 하나가 바로 아담이라고 하는 서비스인데, 이것은 마이그레이션을 위한 기술진들의 공수를 덜기 위해서 또는 기술적 위험도 또한 낮추기 위해서 이 어플리케이션 코드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오브젝트들을
그 위험도에 따라서 4가지 단계로 나누고 그 단계에 맞는 작업들을 최대한 자동화해서 또는 힌트 형식으로 타겟 데이터베이스에 맞는 코드를 변경해주는 작업을 자동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금년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총 4개월 동안 이런 탈오라클을 고려하는 고객분들에게 무료로 자사의 시스템을 평가하고 또 저희 쪽 컨설팅을 해주는 이 마이그레이션 컨설팅 캠페인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SA로서 솔루션 아키텍트로서 이 평가와 모든 이제 이 프로젝트를 리딩을 할 거고요. 저 백단에는 저를 도와주는 알리바바의 알리바바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 PD, 아담 SA, DTS PD SA, 그다음에 폴라디비 PD 모두 이 관련된 모든 기술적인 사항들을 도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파트너사에게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탈오라클을 고려하고 계시는 분들은 저희 쪽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무료로 TCO 비교 분석 자료, 그 다음에 아담을 통한 데이터베이스 및 어플리케이션 평가 분석을 진행을 해드릴 거고요. 혹시 원하신다고 하시면 POC까지도 진행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첫 단계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검토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지금 운영 중인 어플리케이션이 얼마만큼 오라클에 오리엔티드 되어 있는지, 디펜던시가 있는지, 의존도가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평가하는 시스템을 저희가 컨설팅 형태로 제공한다라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베이스 평가, 어플리케이션 평가가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에이전트만 설치하면 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운영 시스템에 어떤 리소스 부하가 가지는 않으니까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캠페인 및 프로젝트 타임라인인데 궁금하시면 전화 또는 알리바바 영업대표에게 또는 파트너사에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성심껏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보안 서비스입니다. 알리바바가 광군제 시 가장 많은 공격을 받는 유형이 바로 디도스 공격과 웹 공격입니다. 디도스 공격은 말을 그대로 풀어보면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인데 그러니까 분산 서비스 거부입니다. 인터넷을 통한 공격 유형 중에 가장 흔한 공격 유형에 속하는데 IT를 운영하시지 않는 분들이라도 이 디도스 공격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공격의 주된 방법은 굉장히 많은 양의 대규모 트래픽과 요청을 발생시켜서 이 어플리케이션의 리소스, 네트워크, 밴드위스와 그리고 컴퓨팅 자원을 고갈시켜서 정상적인 서비스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디도스 공격은 대부분 OSI 7계층 모델에서 4계층에 해당하는 프로토콜로 공격이 이루어지지만 레이어 7의 CC 어택, HTTP 플러드 어택이라고 불리우는 공격 유형도 이 디도스 공격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안티디도스는 말 그대로 이 디도스 공격을 방어하는 보안 서비스입니다. 이와 별개로 와프는 레이어 7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 발생하는 공격으로 디도스 공격과는 다르게 악의적 공격을 웹사이트에 주입시키거나 또는 봇을 사용해서 중요 데이터를 갈취해가는 방식으로 공격이 이루어집니다. 와프는 이런 웹 공격 유형을 필터링하고 모니터링해서 정상 트랙핀만 어플리케이션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안 서비스입니다. 먼저 디도스 부분을 살펴보면 디도스가 현재 인터넷에서 가장 위협적이고 일반적인 공격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기업의 80%가 공격에 영향을 받게 된다고 나와 있고요. 공격의 주요 목적은 경쟁 또는 이익 또는 순전히 관심을 끌기 위한 용도도 있습니다. 컴퓨팅 기능과 대역폭이 증가함에 따라서 디도스 공격 규모도 굉장히 빠르게 증가되고 있고요. 클라우드처럼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인터넷에 노출되는 서버를 쉽게 구성할 수 있는 요즘은 이 공격자가 서비스를 좀비로 전환해서 공격 트래픽을 얼마든지 쉽게 생성을 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었습니다. 조사기관에 따르면 디도스 공격의 피크가 테라bps 수준에 도달했고 이 대역폭은 대규모 데이터 센터의 전체 대역폭과 동일한 수치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디도스 공격의 실제 예시를 한번 살펴보면요. 이 디도스 공격으로 인해서 서비스의 90%가 다운된 게임 서비스에 실제 발생한 디도스 공격입니다. 이틀에서 한 3일 정도 지속된 공격으로 인해서 온라인 플레이어들은 다 떠나갔고 그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가 수백만 달러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학자는 이제 디도스 공격을 방어하는 시스템 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돈으로 돈을 막는다라는 표현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 한번 디도스 공격이 발생한 웹사이트는 그 취약점이 디도스 공격자들의 숨은 다크 웹사이트에 빠르게 공유되어서 또다시 수많은 공격자들의 타겟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미연에 방지하고 공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방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현재 인터넷에는 10억 개 이상의 웹사이트가 있고, 웹 서비스를 겨냥한 어플리케이션 계층 공격은 100억 번 이상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 웹사이트 공격은 디도스 공격과는 좀 다르고요. 공격자는 서비스 시스템의 취약성을 사용을 해서 악성 명령이나 코드를 웹사이트에 삽입을 하거나 또는 자동화된 봇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훔치거나 유익한 정보를 크롤링하려고도 합니다. 웹사이트와 엔드유저 간 주고받는 쿠키나 토큰, 민감 데이터 이런 것들이 이제 도난되거나 재작성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분석이라고 해서 웹크롤링을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사실 이 웹크롤링은 상품 가격, 매출액, 최고 판매 품목 같은 그런 경쟁적인 그런 정보들을 쉽게 도용해서 이 경쟁을 위해서 악용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장 최저 가격이 경쟁사에서는 10,000원에 제공되고 있는데 조금 깎아서 한 9,000원에 제공하는 그런 가격 정책 전략을 이 웹 크롤링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죠. 또 이 많은 양의 크롤링 요청이나 워크로드로 인해서 웹 서버가 느려지거나 다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리바바는 여러분의 시스템을 이루는 다양한 레이어에서의 보안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대표적인 서비스 2개는 바로 안티디도스와 마프입니다. 이것은 인프라스트럭처 시큐리티 레이어 쪽에 속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달 수집된 공격 정보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리바바 광군제는 글로벌 쇼핑 페스티벌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공격자들의 페스티벌이기도 합니다. 올해 더블11에서 알리바바 보안 시스템은 알리바바 클라우드의 모든 서비스를 수십억 번의 공격 시도로부터 보호했고, 또 공격 피크는 530만 건의 쿼리에 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광군제 3일 기간 동안 420억 건의 공격 요청과 670만 건의 스캔 요청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알리바바 클라우드 위에서의 모든 이커머스 플랫폼은 모두 정상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알리바바 보안 서비스를 사용함으로써 고객은 알리바바와 동일한 경험과 기능을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주인공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제공하는 안티디도스 솔루션은 크게 3가지 종류로 분류가 됩니다. 안티디도스 프리미엄, 안티디도스 오리진, 그 다음에 게임 쉴드. 그리고 이 3개 모두 공격 트래픽과 비공격, 정상 트래픽을 지능적으로 분류해서 라우팅하고, 또 DNS나 CDN 디스패치를 진행하는 시큐리티 트래픽 매니저, 줄여서 저희는 STM이라고 부르는데, 이 STM이 이 3가지 안티디도스 제품의 핵심 기능입니다. 알리바바의 SLB, 로드 밸런서나 ECS VM 등에는 기본적으로 안티디도스 베이직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데, 이 안티디도스 베이직은 5GBps 미만의 공격은 자동으로 방어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디도스 공격의 평균 공격 밴드위스가 6GBps를 넘는 것을 생각하면 해당 밴드위스보다 더 큰 규모의 밴드위스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고객은 필요에 따라서 이 안티디도스 오리진으로 업그레이드를 하여서 이전별로 명시된 더 큰 규모의 디도스 공격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이 오리진은 특정 밴드위스 스레숄드가 넘어가면 블랙홀 상태로 넘어가서 모든 공격을 블럭하는 기간을 거치게 되는데, 이 블랙홀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되면 서비스 다운타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이런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고객은 안티디도스 프리미엄을 통해서 테라bps급의 큰 밴드위스 공격 규모의 공격도 기존 서비스에 영향 없이 방어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게임 쉴드는 게임 산업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유형의 디도스 공격을 방어하는 데 더 적합한 보안 서비스입니다. 각 서비스별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살펴보겠습니다. 안티디도스 오리진은 이름 그대로 고객 서비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에 전혀 변경 없이 버튼만 눌러주면 바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구성을 변경하거나 고객의 기존 서비스에 추가 레이턴시를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또 그리고 더 큰 규모의 디도스 공격 트래픽을 방어할 수 있는 프리미엄의 경우에는 우리가 전 세계의 여러 개의 트래픽 스크러빙 센터를 사용해서 그 스크러빙 센터의 자체 대역폭을 통해서 트래픽에 대한 검수나 클리닝 작업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정상 트래픽만 오리진으로 라우팅되기 때문에 테라바이트급의 대규모 디도스 공격이 이루어지더라도 서비스는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리진 서버가 중국에 위치해 있느냐 아니면 중국 밖에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서 안티디도스, 프로, 프리미엄으로 나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의 서비스를 레이턴시 증가 없이 대규모의 디도스 공격에도 방어되도록 설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성의 모범 사례는 바로 이 두 가지를 함께 사용하는 STM의 인텔리전트 스케줄링 기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레이턴시에 민감한 어플리케이션은 오리진, 안티디도스 오리진으로 방어를 하고 이 오리진에서 방어할 수 있는 트레숄드가 넘어가면 프리미엄으로 자동으로 리라우팅돼서 정상 트래픽만 걸러져서 서비스가 다운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구성할 수 있습니다. 악성 트래픽은 1초 이내에 감지되고 스크러빙은 트래픽을 모으는 것을 의미하는데 스크러빙은 2초 이내에 활성화되고 그리고 완화 작업, 그 공격 완화 작업은 3초 이내에 수행되기 때문에 굉장히 신속한 처리가 진행이 됩니다. 또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안티디도스의 또 한 가지는 안티디도스의 STM은 CDN과 연동할 수 있기 때문에 CDN의 공격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이 오리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방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현재 공격이 이루어진 소스 근처에서 완화될 수 있도록 전 세계 12개의 스크러빙 센터를 두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솔루션 하이라이트를 정리한 장표입니다. 공격자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스크러빙 센터에서 사전에 클리닝 작업이 이루어지는 점, 그리고 테라bps 단위의 대규모 트래픽을 수용 가능하다는 점, 그 다음에 안티디도스 오리진의 경우에는 별도의 레이턴시 없이, 추가 호응 없이, 어플리케이션 구성에 영향 없이 바로 적용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CDN, GA 등을 사용하고 있다면 STM을 통해서 쉽게 연동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두 개를 같이 사용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있다는 거죠. 안티디도스 오리진과 프리미엄. 그 다음에 정상 트래픽의 성능 향상을 위해서 중국과 중국 밖의 크로스보더 네트워크 속도 향상 기능도 메인랜드 차이나 액셀러레이션, MCA라고 해서 함께 제공이 되는 것도 하나의 강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알리바바가 광군제를 비롯한 다양한 행사나 이벤트에서 받고 있는 공격에 대한 방어, 그리고 그에 대한 대응의 모범 사례를 동일하게 고객분들에게 공유한다는 점입니다. 알리바바의 디도스 공격 방어 사례를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2018년 10월에 알리바바는 1TBPS에 이르는 대규모의 디도스 공격을 견뎌내었습니다. 이때 초당 758기가에 이르는 대규모의 멤캐시 공격도 이겨낸 바가 있는데 모두 안티디도스 서비스를 통해서 공격을 효과적으로 방어했고 알리바바 시스템 자체가 여러분이 참고하셔야 되는 가장 큰, 가장 좋은 레퍼런스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장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와프인데요. 알리바바 와프는 프록시 타입으로 중간에서 공격 트래픽을 감지해서 필터링해서 드롭하고 정상 트래픽만 오리진으로 가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와프를 소개하기 전에 알리바바 보안 서비스에 모두 활용되는 알리바바의 Threat Intelligence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것입니다. 알리바바는 온라인 서비스, 협업 플랫폼, 그리고 딥러닝 엔진의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매일 10TB 이상의 보안 관련 데이터를 분석하고 IP, 봇, 터미널, 어플리케이션 시그니처, 악성 프로그램의 동작 패턴,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취약성에 대한 데이터들을 모으고 이 데이터베이스는 몇 초마다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알리바바 클라우드 보안 서비스는 매우 낮은 false positive, 그 다음에 고가용성으로 여러분들의 비즈니스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높은 false positive, 즉 이제 잘못 판단해서 정상 트래픽을 악성 트래픽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잦을 경우에는 이 경고 메시지나 너무 경고 메시지가 잦아지겠죠. 그리고 잘못된 자동 처리 조치를 유발해서 오히려 비즈니스 운영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 false positive율을 굉장히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알리바바 이 3 인텔리전스의 정확성 덕분에 알리바바 와프는 0.0001%라고 하는 매우 낮은 false positive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관리자의 작업 효율성과 공격에 대한 대응 속도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와프는 GLSB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 이를 통해서 글로벌 서비스 부하 분산 기능을 활성화해서 시스템의 고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사용자 요청은 지능형 DNS에 의해서 요청 지역에 따라서 가장 가까운 노드가 선택이 될 거고요. 가장 최적의 경로로 라우팅이 될 것입니다. 이 방식에는 결함이 있는 와프 노드가 격리되고 또 트래픽 경로가 재구성되어서 장애 시에 다른 노드로 트래픽을 정상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리전 기반 고가형성 아키텍처를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주요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봇 공격 방어인데요. 봇 공격이나 크롤링은 정보나 비즈니스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해를 가합니다. 고객은 중요한 정보를 잃을 수 있고 또 인센티브나 쿠폰과 같은 비즈니스 활동이 오히려 도난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비즈니스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죠. 와프는 봇 액세스나 요청을 인식하고 거부해서 봇 공격으로부터 고객 비즈니스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체계를 제공합니다. 봇 레퓨테이션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봇을 탐지하기 위한 실시간 사용자 행동 기준선, 저희는 여기서 베이스라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베이스라인을 사용자가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 모니터, 그리고 그에 대한 적절한 액션 아이템, 블러킹 한다던가 슬라이더, 자바스크립트 챌린지 이런 것들을 선택해서 또는 2차 검증 이런 것들 해서 반응 옵션을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로데이 공격은 아직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따라서 해당 공격 유형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이 아직 없는 공격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제로데이 어택은 모든 웹서비스 시스템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위험 요소 중 하나입니다. 처음 발생하고 나서 24시간에서 48시간 동안이 가장 위험도가 높은 기간인데 이 기간 동안 많은 공격자가 인터넷을 통해서 이 희생자, 타겟을 계속 찾습니다. 알리바바는 매년 200개가 넘는 제로데이 공격을 발견해내고 있고 그 어플리케이션 취약점을 선제적으로 발견해서 2시간 안에 이 응답을 하고 또 24시간 내로 와프 엔진 룰에 추가하는 작업을 알리바바 보안 프로페셔널 팀에서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리바바 와프의 하이라이트를 요약한 것입니다. 매우 낮은 false positive, GSLB를 통한 불필요한 중단 없이 비즈니스가 잘 운영되도록 하는 HA, 안티봇, 그 다음에 이 모든 false positive율을 굉장히 낮게 하는 3 인텔리전스 플랫폼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알리바바 와프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2019년 와프 매직 쿼드런트, 같은 IT 조사기관인 가트너에서 발표한 2019년 와프 매직 쿼드런트에 등재가 되었고요. 포레스터의 2019년 와프 웨이브 리포트에도 등재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웨비나를 진행을 하였는데 긴 웨비나 들어주시느라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 또 마무리로 제가 이제 마무리 정리장표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 알리바바 클라우드 비디오, 알리바바 클라우드 네이티브 데이터베이스, 그다음 마지막 시큐리티 이렇게 4가지 분야에서 알리바바가 어떻게 광군제에 84조 원의 매출을 달성시키는데 문제없이 기술적으로 지원을 하였는지를 좀 자세하게 살펴보았고요. 네, 질문 있으시면 제가 지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군제의 많은 사용자 수와 데이터량을 처리하는 것에서 지연이나 보안에 작은 문제는 없었는지요? 네, 지금까지 발표된 지연은 없었고 보안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설명을 드렸죠. 네, 여기. 네. 공격 피크는 530만 건의 쿼리, 그 다음에 광군제 3일 동안 420건의 공격 요청, 670만 건의 스캔 요청 받았습니다. 하지만 정상적으로 계속 운영이 되었다는 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I와 머신러닝 관련해서 타 솔루션과 비교 시 알리바바만의 차별점은 무엇일지요? 저희의 차별점은 일단 저희가 알리바바 머신러닝 AI 제품을
두 가지 형태로 제공을 해드리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들의 머신러닝 알고리즘 또는 템플릿을 가져와서 여러분들이 좀 자체 개발할 수 있는 개발 플랫폼을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그 플랫폼을 통해서 이 머신러닝 AI 잡에 필요한 모든 워크플로우, 잡, 시큐리티 관련된 모든 것들을 머신러닝 플랫폼 for AI, 파이라고 하는 플랫폼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저희의 차별점이 되고, 두 번째는 이미 저희가 모델 트레이닝 모두 다 되어 있는 그런 머신러닝 AI 관련된 결과값들을 API 형태로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우수한 것은 보이스 레코그니션, 페이스 레코그니션, 그다음에 이미지 분류, 이미지 레코그니션, 실시간 번역 같은 것들은 저희가 굉장히 우수한데, 그런 것들을 머신러닝 AI API로 제공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델을 여러분들의 비즈니스에 적용해서 이제 비즈니스를 운영하실 수 있는 점, 그것이 바로 저희의 차별점입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웨비나를 마치겠고요. 오랜 시간, 장시간 동안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혹시나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또는 기술적으로 POC나 또는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모든 것들은 다 이 클라우드 코리아 _alibaba-enc.com으로 문의를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